사과를 정말 진심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사과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나의 사과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사과를 시키려고 이런 말을 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부부싸움의 원칙 6번째는 싸우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 싸우지 않기입니다. 너무 화가 났을 땐 대화하지 않아야 하고요. 단 언제 이 얘기를 할 건지 다음 약속을 정해야 돼요.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싸우지 않아야 되고요. 술을 많이 먹었을 때나 당장 무언가 해야 할 때는 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싸움을 진짜 잘하는 애들은 화가 났다고 바로 주먹부터 나가지 않거든요. 그 흔한 표현이지만 옥상으로 따라오라고 하죠. 무슨 말이냐면 잘 싸울 수 있는, 싸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고 싸운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. 그렇다고 옥상으로 따라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온전히 이 갈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만 싸우려고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. 이제 갈등에 이 집중할 수 없는 대표적인 상황은요, 당장 다른 일을 해야 할 때예요. 예를 들면 지금 애들 밥 먹이고 있는 상황이면 우선 다 먹이고 씻고 재우고 나서 우리 둘만 온전히 있을 수 있을 때, 그럴 때 싸우는 거예요. 애들이 지금 옆에 있으면 갈등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. 애들을 돌봐야 되거든요. 시선이 자꾸 뺏기기 때문에 이 갈등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넘어가게 됩니다. 갈등을 마주하는 건요, 사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. 에너지가 별로 없을 때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이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대충 하고 끝내게 되고요. 상처는 났는데 약도 안 바르고 그냥 데일밴드 붙여버리고 마는 느낌인 거예요. 그럼 상처는 아물지 않고 계속 남아있거든요. 갈등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의 대표적인 두 번째는 너무 화가 났을 때예요.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여유가 없어지거든요. 그래서 정말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생존 본능만 살아남아요. 그래서 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정말 여유가 없어지니까 옆 사람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. 부부싸움도 다른 일을 하면서 혹은 어떤 너무 화가 났을 때 이런 여유가 없으면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악밖에 안 남는 거죠. 그럼 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. 또 이 갈등에 집중할 수 없는 이 대표적인 환경 3번째는요, 술 먹고 싸우는 거예요. 우리가 술 먹으면 개가 된다고 하죠. 이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. 이성이 없어지고요. 어떤 본능과 감정으로만 상대방을 대하게 돼요. 그래서 우리가 개랑 싸우면요, 대화가 되나요? 개는 그냥 왈왈 짖거든요. 이성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수 없을 때는 싸움을 하지 않고요, 푹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의논을 하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. 부부싸움의 원칙 7번째는 이 갈등의 목적이 이기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거입니다. 이게 사람이 이기려면요, 약점을 건드려야 돼요. 제가 계속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정말 싸움에서 이기려면 급소를 때려야 되거든요. 많이 싸워보신 것 같은데. 근데 부부싸움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죠. 결국에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게 이 부부싸움의 목적인 거잖아요. 그래서 급소를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, 오히려.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, 상처받을 만한 게 분명한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는 거여야 돼요.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. 예를 들면요, 설거지 문제로 싸움이 시작됐는데 회사 안 다녀봤던 이 가정주부 와이프에게 남편이 너 사회생활 해봤어? 네가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서 그래. 네가 이러니까 학부모 모임에서 왕따 당한 거야. 네가 100만 원만 더 벌어왔어 봐. 우리가 이런 걸로 싸우겠어? 이렇게 말이 나가죠. 상대방이 이제 꼭지가 돌면서 큰 싸움으로 번지죠. 네가 능력이 좋았으면 내가 이런 걸로 화내겠냐? 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친구가 없지? 애가 너한테 왜 안 가는지 딱 보이지 않아? 이런 것들. 서로 굉장히 상처가 될 만한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. 이걸 건드리는 순간 이거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이 되지를 않고, 그럼 이제 상대방도 서로의 급소를 때리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 화해를 한다고 해도 그 급소를 맞아서 아픈 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럼 다음에 더 큰 싸움이 되겠죠.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부부싸움의 원칙 8번째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싸우기입니다. 이번에 싸우게 된 안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해요.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끌고 오는 건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. 왜냐면 다시 말하지만 이 갈등은요,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과거 일까지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져요. 지금 이번 일 한 개만 해결해도 바쁜데 이 옛날 것까지 가지고 오면요, 엉키고 비대해지고 더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풀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과거 일을 갖고 오다 보면은 상대방의 잘못이 1이었다가 가지고 오는 순간 5, 6 이렇게 훨씬 더 커지게 되고요.
과거 예를 가지고 오면요. 아까 말했듯이 그 일만 오는 게 아니라 그때 감정도 같이 오거든요. 그래서 이번 일만 가지고 싸우면 화라는 감정을 한 1, 2나 이 정도만 가지고 싸워도 되는데 그것까지 가지고 오면 이제 감정이 10, 20, 30을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말 그대로 이성적인 대화가 될 수가 없죠.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원래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까먹게 되기도 하는 거고요. 사실 과거일 뿐만 아니라 이 미래의 일까지 땡겨와서 싸우기도 해요. 주말에 게임하고 있는 남편한테 너 이런 식으로 게임하고 누워있으면 나중에 승진할 수 있겠어? 그러다가 도태되는 거야. 뭐 누구네 집은 이번에 승진했다는데 넌 뭐하고 있냐? 이렇게 얘기를 나가는 거죠. 지금 당장 이 과도한 게임 사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절할지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과거나 미래, 일들을 가지고 오면 해결이 굉장히 어려워지죠. 그럼 이제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뭐 이런 말 나오죠. 그쵸. 그러면 또 싸움이 또 개싸움으로 이어지고 네. 부부싸움의 원칙 마지막 9번째는 사과할 때는 사과만 한다라는 겁니다. 이게 좀 디테일한 얘기일 수 있는데 싸우다가 이제 좀 뒤쪽에 가면 사과를 하기도 하잖아요. 근데 보통 사실은 사과를 정말 진심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사과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나의 사과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사과를 시키려고 이런 말을 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할 테니 빨리 너의 잘못을 인정해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. 그건 내가 잘못했어. 여기까지가 아니라 근데 너는 뭐 이렇게 붙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사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. 이런 거는. 이 갈등 해결 상황에서는요. 이해받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해받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. 나는 이해받고 싶은데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더 내 주장을 하게 되고요. 보통 사과는 갈등의 어떤 끝부분, 뭐 마무리쯤에 나오게 되는데 사과를 하다가 근데 너는 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요. 마치 도돌이표처럼 다시 싸움의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 그래서 사과할 때는 꼭 사과만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까 말씀드렸던 비언어적인 것까지 포함. 그러니까 말로만 미안해 이런 거 말고요.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 땐 사과만 하셨으면 좋겠어요. 상대방도 사과할 마음이 있으면 알아서 할 거예요. 그걸 하라고 하지 마시고요. 오늘은 연인 간의 이 갈등에서 잘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눠봤습니다. 진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연인 간의 갈등은 필수 불가결해요. 그래서 안 싸우는 법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안 싸우는 법을 찾는 게 아니고 잘 싸우는 법을 연구하셔야 돼요. 그래서 결국에는 잘 싸운다라는 걸 오늘 저희가 말한 이 9가지를 얼마나 잘 실천하는가, 얼마나 놓치지 않고 잘 준수하는가에 달렸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우리 부부, 우리 커플은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, 이 9가지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를 좀 한번 점검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상담심리사 쌤, 상담심리사 자연쌤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